안녕하세요. 펀더드의 민동필입니다. 요번에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어려운 이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론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런데 이제 요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할 때 교육을 받아서, 요즘도 보면은 저희 TV에서 나오는 내용도 그렇고, 교육하면은 꼭 받아야 된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고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이래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기회가 사실상 공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요, 교육을 받을 때 흔히 가서 대학 가가지고선 교육받으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미래에 가야 될 길을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생각 자체를 맞게 만들거든요. 왜냐?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식을 일반적으로 전달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지식을 일반적으로 전달을 하면서 지식을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확하게 가르쳐 준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온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사과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뭐가 되죠? 사람들한테 나는 이 사과도 모르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더 많이 알아야지 사실상 어떤 내가 두뇌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이 돼 있다 보니까, 교육을 안 받으면은 이건 무슨 난리가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과연 사고력,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인가? 앞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식과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알고 있고 이해해서 알고 있으면 끝납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은, 제가 흔히 드는 예로 개들도요, 인간이 훈련을 시켜 놓으면은 개들도 인간이 말하는 그 말과 또 신호와, 그리고 인간이 시킨 대로 따라 하죠. 군대에서 군견이라든가 경찰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특히나 아주 잘 따라하죠. 훈련받은 대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이 보내는 신호를 걔네들도 이해를 하고 그걸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인간의 경우에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을 한 다음에 이거를 사용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동물하고 조금 저희 개랑 크게 훈련받은 개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가르치죠. 뭐를 가르치느냐? 사과. 이게 사과야. 아이들에게 딱 마트 가든지 이렇게 하면은, 야, 봤지? 이게 사과야. 이 물고기는 이름이 뭐야. 이 동물은 이거는 뭐야. 그래 놓고 아이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름을 딱 얘기를 하고, 이 물고기는 뭐고, 저 동물은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 너 진짜 똘똘하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야, 똘똘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너는 잘 훈련받은 개가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예. 왜? 실제로 이거는 개와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 물고기를 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물고기의 특징이 뭐고, 그 물고기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내가 찾아가면서 물고기들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지느러미가 이렇게 넓을 때는 이런 물고기들이 왜 지느러미가 넓을까? 날치같이 지느러미가 새처럼 길고 넓으면, 얘네들은 이걸 통해서 이게 파닥거리면서 이 물 밖으로 나와서 날 수도 있게끔 돼 있는 그런 물고기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내가 본 걸 가지고서는 이 시뮬레이션을 한다든가 예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진짜 사고력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냐면은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뭐를 하냐면은, 분석을 하고, 분석한 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든가, 또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 미래의 예측, 이런 것들이 일련의 이러한 사고 과정이 진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은 표현하지 못하지만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아, 너희들은 잘 훈련받은 개구나.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는 실제로 개를 훈련시키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학생이 있으시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서 그 비싼 등록금 대고 지금 무엇을 배우는지. 생각하는 방법, 그 사고력이라고 하죠. 미래 결정을 내린다. 미래를 예측하고 결정을 내린다. 이게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은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결정권자. 예, 결정권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고력이라고 하는 걸 키워놔야 내가 지도자가 되고 결정권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다른 사람들을 내 밑에 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데, 이해하고 기억해서 사용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한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 기능들 다 배우죠. 엑셀 뭐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어떡하죠? 기술자로서 그거 써먹죠. 그런데 다음번에 왔을 때 그 기술이 하나 더 버전업 돼가지고 나왔을 때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지식이 필요 없으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싹 그냥 사라지고 거기는 기계가 대체가 되죠. 바로 지식을 가르치는 거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이나 생각이나 둘 다 다루는 것은 공통적인 그런 주제를 다룹니다. 네. 접근하는 방법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지식적으로 접근하느냐가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대학생이든 아니면 고등학생이든 아니면은 뭐 저희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든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든 상관없이 이것을 뚜렷하게 인식을 하셔서 예를 들어가지고 대학생이라면 그 교수가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면 당신 우리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지금 개훈련 시키듯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당신 그래가지고서는 그 비싼 봉급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라고 당당하게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교육을 하는 교육부라든가 뭐 이런 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시험을 가지고 학생들의 지식을 가지고선 이렇게 측정해서 이 학생들을 구분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지금 개처럼 훈련받아서 누가 더 개처럼 훈련받은 대로 잘 하는지 이거를 측정을 하려고 그러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그 고유한 두뇌 기능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죠? 현실은 학원을 못 보내서 안달이 나고 지금 학교를 못 보내서 안달이 나고 또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주가 되고 말 그대로 사회가 개판이죠. 예. 이게 개판입니다. 달리 개판이 아니라 개들의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개들의 세상에서 살고자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항상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이러한 공부를 할래? 이 공부를 할래? 당연히 이 공부를 선택을 하죠. 다만 문제는 뭐냐? 이 공부를 선택을 해도 하려고 하면은 두뇌를 체계적으로 써본 적이 없으니까 좀 힘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네. 생각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된다, 결정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쉽지 않은 길을 선택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신 만큼 그만큼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쪽으로 가면 어떤 사회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얘야, 내가 너희들을 깨닫게 해줄게. 너희들이 스스로 깨닫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한다. 그게 뭐를 뜻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개들이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이 주는 대로 해가면서 살면은 행복하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들도 행복해하는 개들도 있죠. 주인이 맨날 때리거나 맨날 구박하지 않으면은 아마 행복하게 대접받으면서 사는 그런 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깨닫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다 보면 어렵고 힘들죠. 잘 안 되죠. 예, 노력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쪽으로 공부를 가는 사람들이 그 행복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미래를 예측해 가면서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모든 결정은 나한테 달려있고 책임도 나한테 오기 때문에 항상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떠냐? 항상 결정을 내릴 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쪽으로 가면 편합니다. 왜? 여기서 저희 대장이라고 하죠. 대빵. 예. 대빵, 대장. 이런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주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그거 따라하면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쉽죠. 간단하죠. 예. 바로 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삶은 행복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불확실한 미래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내가 새로운 것에 부딪히려고 그러면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그 흥분도 되고 거기에 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불안감이 같이 존재하는 이런 것들 있죠. 바로 여기가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이것들이 돼서 내가 미래를 좀 더 뚜렷하게 예측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힘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이런 개의 그 두뇌에 머문 사람, 원숭이의 두뇌에 머문 사람들, 지혜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예, 이쪽은 지혜라고 얘기하고 이쪽은 이제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숭이의 두뇌에 머문 사람들을 내가 생각한 대로 컨트롤하면서 휘어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요. 그게 바로 이쪽에 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고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사고력이 필요하던 과정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 개판인 데서 사실 거냐 아니면 사고력을 키워가면서 인간의 세계로 올 거냐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뚜렷한 그 차이를 보시고 예, 공부에 임하셔야 실제로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속되는 것으로서 이론을 제가 이제 오늘 주제로 삼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무엇과 비교를 하려고 하면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식과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다루는 공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학교 공부가 수업을 따라가기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학생으로서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이유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을 잡아야 될 텐데 예.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론과 지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제가 여기 교재가 있는데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제가 그 학생들 가르칠 때 쓰는 생물학 책. 뭐 요즘은 교재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아니지만 뭐 참고로 계속 씁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제가 이 안을 다 뒤져보면요. 어떤 것들이 모여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참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재에는요. 무엇이 존재하느냐? 모든 것들이 다 이론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다윈이 그 진화론을 해놨을 때 론이죠. 예,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다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 교재 같은 것은 해마다 바뀌고 해마다 달라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한 가지가 딱 머물러서 있는 게 없습니다. 진화론도 여러분들 다윈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걸 딱 내놨을 때 그 진화론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진화론에서 또 파생이 돼가지고 또 다른 진화론들이 나오고 그것들을 보완하고 여러분들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 뭐죠? 물리학에서 보면은 그 아인슈타인이 내온 상대성 이론 이거 있죠? 요즘 어떻게 나오죠? 상대성 이론이 계속 그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죠? 뭐 특수 상대성 이론. 또 그것도 계속 변화해 가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채워지고 뭐 양자역학이 들어가고 막 이래가면서 그 굉장히 많은 차이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시간과 공간을 여행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을 뭐 이렇게 했더니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죠. 이론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얘기는
이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것 하나 갖다 놓고 이것은 진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진리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식에서는 존재합니다. 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야, 이게 참이야, 이거는 좋은 일, 이렇게 하면 나쁜 일, 딱 정해놓고 흑과 백으로 정해놓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학생들이든 누구든 이러한 그 카테고리에 들지 않고 여기에 들어가면은 너는 나쁜 아이 이렇게 낙인 찍죠. 예. 제가 앞서서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흔히 얘기하는 박사방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피해자들이 왜 피해자가 되는지 아세요? 좋은 일, 나쁜 일 해놓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남들을 도와주면 좋은 일, 또 뭐 이건 박사방이 아닌가요? 그 다음에 나온 뉴스 같기도 한데 그 비슷한 일에 피해자가 생겼을 때 그 피해자가 된 경우를 그 경우를 제가 신문에서 읽은 거에서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채팅으로 만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 나체 사진이나 이런 거를 찍어서 보냈고 그게 빌미가 돼서 그 상대방이 뭐 부모까지 또는 동생까지 해가지고서는 무슨 성착취 영상을 해서 보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팔았던가 뭐 어쨌든가 뭐 그랬다는 얘기를 봤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옵니다. 이러한 지식으로 가르치는 이분법적, 이게 사실이고 이게 맞는 거고 이건 틀린 거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배우는 게 어떻게 되냐면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돕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기부를 한다라고 하는데 기부 안 하면 내가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기부를 하고 억지로.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니까 박수치고, 아 너는 네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기부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게 똑같이 이퀄로 돼버리면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어려워하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자신이 그러한 함정에 빠지고 그러한 그 올가미에 걸리고, 올가미에 한번 걸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그 뭐죠?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올가미를 놓은 사람의 몫입니다. 말 그대로 사자우리에 던져지면 잡아먹든 안 잡아먹든 그 사자들의 결정에 맡겨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식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이유가 이제 바로 이겁니다. 지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변화를 하면은 변화하는 과정을 내가 찾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찾아갈 수 있는. 이게 찾아갈 수 있는 예를 들면 두뇌의 힘이죠. 두뇌의 힘. 네. 그래서 찾아갈 수 있는 두뇌의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접근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하면은 이게 이걸 내가 외웠어, 이거 갖다가 외워가지고 기억해서 어디다 써먹을까, 이 일이 벌어지죠. 생각해 보세요. 이 생물학이라고 하는 책, 이 두꺼운 것 중에서 뭐 한 70%를 내가 다 기억하면서 배웠다고 쳐볼게요. 근데 학교를 졸업해가지고서는 내가 직장을 잡았는데 생물하고 관계가 없는 무슨 어떤 회사에 증권회사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지식이 머릿속에 남아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죠.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건 가지고 있어 봐야 내가 써먹지 않으면은, 사용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지식은 두뇌에서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생물학을 배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도 이제 학생들이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나는 비즈니스 쪽을 공부하고 있는데 생물을 왜 해야 되나? 라고 질문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공부하는 방법, 이론을 찾아가는 공부 방법을 배우면 이게 너희들 인생에 어떻게 적용이 될 거고, 이거를 배웠을 때는 너희들 인생에 어떻게 적용이 될 거고, 그렇다면은 자 이것을 생물이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그것을 뭐 배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찾아갈지를 너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학생들은 확실하게 그 동기부여는 됩니다. 물론 이 공부를 하기는 어렵기는 해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공부의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습하고, 그죠? 예습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 들어가고, 실전이면은 여기는 이제 수업이죠. 그 다음에 복습하고. 이거를 예전에 제가 이걸로 저희 말씀을 드렸죠. 예습, 만약 협상을 한다 그러면 미리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가 질문을 만들어가면서 그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실전에 가서 했는데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걸 바탕으로 예습한 거 실전한 거 해가지고 복습을 해가면서 비교하고 다시 공부해 놓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예습한 걸로 놓고 다시 실전에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이클을 돌리면 여러분들께서 이 협상의 달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물이든 뭐든 나와 관계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배워야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지식적인 접근일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것이 주제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게임도 그렇습니다. 게임도 여기서 미리 생각해보고 실전에 들어가보고 복습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고, 이 과정을 하면 게임을 해도 두뇌가 발달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그냥 재밌어서 야, 이 게임 재밌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두뇌는 개가 됩니다. 네, 시키는 대로 이쪽으로 가서 그 말 그대로 개처럼 훈련받는 쪽, 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그 미래에 그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물이든 뭐든 공부를 할 때 이 공부 방법을 적용해서,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하면요, 제가 처음에 그 강의에 올린 것 중에 그 뭐죠? 사고의 전개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공부 방법 있죠? 예, 거기 중에서 이제 개념을 쌓는 공부 방법. 이게 지식의 개념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개념을 쌓는 공부 방법. 그게 바탕이 돼야 예습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습을 하려고 해도 관찰이 제일 먼저 들어오거든요. 관찰하고 서술하는 것. 서술이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찰하고 서술하는 것만 내가 훈련을 정확하게 해놔도 여러분들께서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고, 두뇌 자체가 생각하는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이 이론을, 여러분들께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이론을 찾아가는 공부 방법이지 지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런 방법에 적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개념을 쌓는 공부 방법, 개념을 연결하는 공부 방법, 이것들이 이제 핵심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